은행 예적금을 들어도 투자 수익률은 단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단 몇 프로로 투자 시장을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순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의장은 투자자로서의 정답, 답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일전 브리핑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전 부의장에서는 NFT,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의 테마로 자리 잡고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등등의 관련 코인들이 큰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부의장에서 메타버스와 NFT라는 상승 트렌드가 다시금 주목받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에 대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리플의 XRP 레저에서 NFT와 관련된 꾸준한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NFT 활동 도중 시퀀스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NFT 생태계의 보안을 크게 향상시켜서 XRP NFT 관련 구매를 할 때 더욱더 안전한 무결점을 자랑하고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보안도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전에 엑스펑크스를 비롯해서 NFT 시장에서 꾸준히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는 XRP 기반의 NFT는 다가오는 상승장의 테마와 맞물리며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고, 리플은 비교적 NFT 생태계에 늦게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미래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리플과 이 시장이 연결되어 있을지 크게 기대된다는 거 간단히 체크하시고요. 다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나왔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일전에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이 20% 상승하는 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과거 밀레이는 중앙은행이 사기고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비트코인이 민간 부문에 돈을 돌려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난 1년간 아르헨티나 페소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40%를 초과하는 등 남미 국가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밀레이의 대선 공약은 중앙은행 폐지, 페소화폐 버림, 암호화폐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세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및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도 밀레이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죠. 즉, 밀레이의 당선은 남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고, 아르헨티나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화되어 있기도 하고, 밀레이는 당선 직후 비트코인 법정 화폐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이용될 수 있겠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르헨티나의 페소, 명목 화폐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대형 민간 은행 중 하나인 방코 갈라시아에서 일전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까지도 투자 플랫폼에 추가했었어요. 근데 이 추가를 했던 시기 자체가 거래소를 통해 개인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즉 약식 판결이 나오기 전인 5월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현재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까지 당선된 지금 잠재적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과 거래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XRP를 지원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리플 XRP의 설계상 주로 국가의 기존 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리플 XRP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송금 목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통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XRP 역시도 부가적인 호재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밀레이의 당선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중앙은행을 암호화폐로 대체하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더불어 이 소식이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흐름인 이유는 현재 미국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연합 브릭스에 아르헨티나가 2024년부터 합류하기 때문이에요. 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브릭스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틈이 생길 것이고, 그 틈 사이로 암호화폐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흐름으로 틈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가 무너져가는 미국 경제에 대해 또 한 번 지적했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미국 부채 더미가 33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말과 함께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경고를 하면서 미국 달러의 잠재적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심에 있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 속에
미국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일어난다고까지 예측하고 있죠. 즉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흐름이 생길 것과 더불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의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음에 따라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연한 시세 상승 역시도 따라올 것으로 더 이상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돈에 가장 민감한 은행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북미, 유럽 및 기타 19개 지역의 은행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투자하겠다 선언을 하고 94억 유로 정도가 현재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은행 규제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관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난 5년 동안 10개 은행은 북미, 7개는 유럽, 2개는 기타 지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던 거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인상적인 건 코인 시장의 뿌리가 되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모든 연결점이 되는 이더리움 외에 리플 역시도 은행들이 투자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약 2,650억 원 상당의 XRP를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앞선 두 코인들의 상징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리플 XRP가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껴있다는 것은 은행들도 이들 코인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국민연금에서도 코인 관련 시장에 투자를 했다는 이슈가 전해졌어요. 올 3분기에 약 28만 주 정도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산 건데, 사실 국민연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간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왔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매수한 평균 단가로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수익률은 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국민연금은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하나로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이기도 한데, 이들이 가상자산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주식, 부동산 시장 모두 침체된 상황에서 국민연금 쪽에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처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물 ETF 출시를 앞둔 가상자산 관련 주식에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 중 하나로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가상자산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고, 또한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 투자로 인해 다른 국내 기관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즉 앞선 외국의 중앙은행들을 포함하여 국민연금까지도 현재 가상자산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결제은행 BIS에서 2025년 1월부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고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 대중들에게는 코인에 대해 사기다, 불안정하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만들고, 뒤로는 코인들을 담고 있던 은행들이 25년도 1월이 되기 전까지 눈치 안 보고 코인을 쟁여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이는 시장의 꾸준한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년도의 불장에 더욱 폭발적인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선 후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이런 아르헨티나가 내년에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는 브릭스 연합에 합류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부채 때문에 경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또 세계 주요 은행들이 코인 시장에 점점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 등 금일 전해드린 이런 주요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현 시점 가장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시장은 코인 시장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자,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